예, 안녕하십니까. 지키자 내 땅, 지키자 내 땅, 빛내자 조국. 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처음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입니다. 500조 현찰로 성금을 요구를 했었고, 그것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500조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전 국민 갓난 아기부터 100살 먹은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1인당 1,000만 원씩 벌금을 때려 맞는 겁니다. 지금 취업을 못한 사람, 직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 실업자 되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 그리고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1인당 1,000만 원씩 벌금을 때려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큰 금액이다 이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천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상황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는 겁니다. 둘이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문가입니다. 협상 전문가니까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약점을 잡았겠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아니, 들리는 소문 말고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부정선거로 대통령 당선되었다.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다. 나는 뭐 정당하게 뭐 대통령 그걸 됐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증거를 제시하겠다. 너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야. 증거를 들이밀었겠죠. 들이미니까 그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꼼짝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협박이 들어가는 거죠. 협박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금액을 올려라. 아니면은 이 돈을 어떻게 줄 거냐? 확실하냐? 그러니까 그 약점을 잡혔으니까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확실하게 돈을 주겠다. 그리고 다른 에너지 사는데 투자를 얼마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뭐를 또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실제로 만약에 그 비공식 처음에는 정식해서 두 사람이 카메라와 TV 앞에서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트럼프와 이재명이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실제로 보니까 서로 멋있게 생겼다. 미국의 덕분입니다. 서로 칭찬을 하다가, 그리고 요게 끝나고 난 다음에 비공식 회담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공식 회담으로 들어가서는 치고받고 했겠죠. 치고받고 뭐 틀림없이 말이 오고 가고 했을 겁니다. 말이 오고 갔는데 상식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랬을 거고,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뭐를 했을 건데, 그런데 한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했다고 하는 우리의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전 국민에게 500조란 돈을 주겠다. 트럼프에게 약속을 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크게 실수하거나 구두로라도요, 말로서라도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되죠. 이거 하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3,500억 달러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땅덩어리도 반 이하고, 우리가 10만 제곱킬로미터, 일본이 36만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 남한보다 땅덩어리도 3배 이상 큽니다. 땅덩어리도 3배 이상 크고 나라 살림살이도 2배 이상 큽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우리나라는 무조건 2천억 달러 이상으로 배를 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찰로 3,500억 달러 그걸 가지고 준다고 약속을 해버리고, 그리고 에너지를 수입한다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다른 약속에서 다른 협박을 받았는지, 협박을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배째면 되는 건데 안 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되는데,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요구를 들어줬죠? 요구를 들어줬다는 거는 이재명이가 첫 번째는 자기가 약점이 있거나, 첫 번째는 약점이 있거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약점이 있거나, 두 번째는 국정을 수행할 정신적인 능력이 안 되거나, 자세가 안 되어 있거나, 딱 두 가지입니다. 실제 약점이 있거나, 그리고 약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국민을 위한 그 마음이 없거나, 자세가 안 되어 있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협상이 깨지고 사인은 안 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밖에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을 해주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혼자 쓸쓸하게 나왔습니다. 쓸쓸하게 나와서 결국은 돌아왔는데, 이때 딱 보면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재명이가 협상에 우리의 좋은 협상이었고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 계속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얘기한다는 거는 뭐 압박용이기도 하겠지만은 실제로 이 협상을 하면서 말이라도 응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응답을 해주고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협상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피해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피해가 없었다고. 그런데 이게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바로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난 게 저번 주 금요일, 언제입니까? 9월 26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부터 시작해서 현찰 성금을 받아야 되겠다. 성금을 받기 전에는 얄짤 없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바로 85포인트 떨어졌죠.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90까지 올라갔습니까? 하여튼 마지막에 그때 코스피 지수가 85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냥 떨어지는가 보다. 네이버 핸드폰으로 네이버에 검색하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떨어지고 있는데 그날 정비가 바빴어. 정비가 바쁘고 아는 사장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실제 차를 운전하고 화물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그걸 다 체크를 못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떨어지니까 저 역시도 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쭉쭉쭉쭉쭉 떨어졌습니다. 이게 일단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다 보는 피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죠. 그리고 관세 압력이 높아지죠. 수출도 잘 안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또 미국에 진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자 해지의 정신이 필요하다. 왜? 이재명이가 트럼프와 협상을 잘못하고 자기가 능력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민주당이 옳게 행동을 못한 것을, 이 문제를 돈 몇백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 국민이 1인당 1,000만원 내지 심하면은 지금 2천만원까지 전 국민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6천억 달러 7천억 달러 넘어가죠. 그러면은 전 국민이 1인당 1,800만원, 심한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벌금을 맞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1인당 2천만원요. 없는 살림에 한 집에 엄마, 아빠, 애기들
이렇게까지 4인 가구라고 하면은 한 집에 8천만 원씩 벌금을 때려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 8천만 원을 국가에 가서 상납을 하고 그 돈을 미국에 갖다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서 거품 안 나옵니까? 이런 큰 어마어마한 이거는 진짜 협상을 실패하고 이래 하는 거는 이게 국민을 속였는 사기고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알아서 희생을 하고 내려와서 전 국민을 살리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결자 해지, 협상 실패로 인한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이재명은 내려와야 한다. 이재명은 내려오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정권, 이재명 정권이 했는 이재명 정권의 큰 실수, 잘못했는 그것을 다 새로 이재명의 책임으로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새롭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으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키자 내 땅, 빛내자 조국.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